시장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이번 주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 실적도 나오고 삼성전자 확정 실적도 확인을 했고 이렇게 실적은 봤는데 실적은 뭐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못 가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건지 정말 이 트럼프의 관세 영향 때문에 부담을 받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사인들이 나와야 하는 건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투자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백기련 연구원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장이 잘 가려면 반도체가 잘 가야 되는데 참 못 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부진하고 주가가 잘 못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1분기가 잘 나왔는데 주가는 못 가고 있고 뭐 2분기에도 실적 어느 정도는 선망할 거라고 하는데도 주가는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연구원님은 요즘 최근에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 사실 반도체 업종 자체가 관세에 대한 부담을 계속 받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이 이제 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 네.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관세를 대비한 고객들의 이제 재고 빌드업 이런 수요가 나오면서 1분기 반도체 부품 업체들 특히나 네네. 되게 실적 좋았고요. 2분기에도 이제 하반기 관세를 대비한 고객들의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2분기 회사들의 가이던스 사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를 봤을 때 이 전망의 세트 수요가 조금 더 관세에 영향받아서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부품 업체도 자연스럽게 좀 수익성이 이제 악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좀 하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약간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에는 1, 2분기 상반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할 텐데 그게 다 이제 미리 흔한 말로 땡겨서 사야 하는 그런 수요들 때문에 실적이 1, 2분기에는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하반기까지 그게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네.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가 어제 쉬기 전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니까 저는 약간 걱정이 됐던 게 어쨌든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계속 좀 뭐 실적이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는 1분기가 잘 나오긴 네. 했잖아요. 근데 추세를 보면 작년부터 지금 반도체 부분 영업이 계속 줄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괜찮은 건지 어떻게 이게 약간 경고성 사인이 아닌지도 약간 궁금해요. 예, 일단 저희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네.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네.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이렇게 영역으로 네네.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 전년보다는 개선이 됐죠. 그냥 네네. 업황이 전반적으로 올라왔고 올해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상반기만 놓고 전년 동기랑 비교해보면 뭐 이런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관세 이런 네네. 대비 효과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반기를 두고 봤을 때는 그 메모리의 영업이익이 여기서 유의미하게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좀 더 이 회사를 바텀업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거 이 메모리 호황 사이클과 좀 다르게 이 기술력 관점에서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네. 경쟁사 대비해서 디램의 차세대 노드를 좀 준비하는 과정, 이 기술력 관점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씩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삼성전자의 비출하량 아니면 회사의 디램 점유율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이 컨벤셔널 디램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메모리 일부분을 좀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HBM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HBM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작년 하반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HBM은 그래도 같이 부분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화향 쪽으로 나가고 있었던 쪽으로? HBM에 나가고 있었던 게 좀 있어서 근데 또 올해 수출 규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공급 빗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1분기는 사실 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회사에 놓고 봤을 때는 HBM 쪽은 아직 사업의 안정화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메모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HBM 말씀하셨으니까 HBM 지금 뭐 3E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했다. 뭐 그런 뉴스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엔비디아인지 아니면 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결국에 지금 HBM3E에서 뭔가
퀄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게 네. 나와야 되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 이야기 들으면 더 한 단계 앞서서 HBM4로 바로 가야 된다. 네. 그래야 어쨌든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오던데 이거는 정말 올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결론부터 사실 말씀드리면 올해 HBM4의 뭐 안정화나 아니면 사업화에 대한 가시성이 단기에 확인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사실 삼성을 포함한 다른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네. HBM4에 대해서는 올해 퀄을 준비를 해서 일부 샘플을 좀 내보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매출의 시작이 되는 부분들 본격적으로 그쵸, 나오는 네. 거는 이제 내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HBM4에서도 이제 경쟁사 국내 SK사의 그 경쟁력이 훨씬 더 앞서고 네, 있죠, 앞서고 네. 있는 부분이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는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거는 저희가 뭐 계속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작년에 투자자분들도 HBM3 삼성 퀄 테스트 매번 뭐 양치기 소년처럼 저희가 약간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도 내성은 좀 쌓여 있으신 것 같아요. 자, 파운드리 쪽도 좀 봐야 되는데 실적을 1분기 확정 실적을 보니까 어쨌든 뭐 스마트폰 쪽에서 거의 영업이익 네. 매출이 많이 나왔고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쪽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쪽에서 또 영업이익 많이 까먹은 거 아닌가 그런 의견들도 있던데 이것도 뭐 중국 쪽의 수출 통제 이런 영향 때문인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 저희가 일단 수치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네. 1분기 영업이익이 합산으로 1.1조 원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메모리가 기여한 게 한 3조 원 후반대 정도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운드리가 나머지 부분에서 좀 까먹었다고 그쵸,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 2조 중후반대 정도가 저희 되지 네. 않을까 싶고요. 사실 가동률 관점으로 봤을 때도 뭐 여전히 삼성 파운드리 쪽 전방을 보면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네. 가동률도 좀 좋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작년 한 하반기부터 계속 되어 오던 사업 효율화, 그러니까 내부의 이런 캐펙스 이런 부분들 줄이면서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1분기에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1분기 메모리가 버는 걸 파운드가 좀 깎아먹었다라는 건데 그럼 향후의 방향성은 어떠냐를 네네. 보면 일단 2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분기보다 좀 나아지는 모습들을 저희는 사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작년 4분기와 1분기에 누적으로 이 사업 효율화 비용을 이미 많이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2분기는 이런 부분 조금 줄어든다라는 네네네.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엑시노스 그 모바일 AP 칩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 폴더블 라인에 좀 일부 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전반적인 파운드리 LSI 이런 합친 부분에 좀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 개선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올해 3분기, 4분기에 이 비메모리 부분이 뭐 다시 흑자로 빨리 전환을 하냐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그렇진 같고 않겠죠. 네. 가동률 개선이 좀 점진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쪽에서의 적자 폭도 줄고는 있으니까 뭐 수율을 좀 개선되고 있다 뭐 그런 내부의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선방해 줄 수 있을지 이 적자가 줄어드는 것만 해도 일단은 좀 삼성전자에 네. 기여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수율이 개선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또 시장에 모멘텀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 약간 주가 얘기로 좀 가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뭐 55,000원에서 뭐 요지부동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하방은 지켜주는 것 같은데 확실히 5만 원 아래로는 뭐 어쨌든 뭐 자사주 뭐 매입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아래로는 떨어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래도 최근에 뭐 디램 가격도 최근에 올라가고 네. 있고 이런 단기적인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도 있더라고요. 뭐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일단 본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과거 이제 PBR 밴드를 네네. 봤을 때 하단이 맞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개월 포워드의 PBR을 보면 한 1배 수준으로 지금 전자의 주가가 좀 형성이 되어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한 1.2배, 3배 수준까지는 타겟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업사이드를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사실 중요한 건 사실 전방이나 저희가 앞서 얘기한 관세 부분이 네네. 될 텐데 이게 사실 뭐 미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관세에 대한 부분을 딱 마무리를 지을 수는 없겠는데 그래도 그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이상의 나쁜 시나리오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그 우려의 정점을 지나는 시점이라면 전자의 주가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좀 바닥을 짚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업종이나 아니면 네네. 전자를 놓고 봤을 때 엣지 AI 시대가 또 오고는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뭐 매크로가 약하다 이런다고 네. 하더라도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도 AI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면서 이 메모리 컨텐츠 그로스 나올 수 있고 네. 파운드리 쪽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외에 다른 고객사 쪽으로 이 엣지 서버 시장이나 이런 걸 좀 대응할 수 있는 물량들도 수주를 조금씩은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가시화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아무로 나오면 그건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AI 시장 오늘도 뭐 사실 MS나 메타 실적 나왔을 때 주가가 잘 간 이유가 AI 뭐 수요 뭐 투자 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을 우리가 했었는데 아직도 견고하다 뭐 이런 사인을 줬으니까 좋은 흐름이 나타난 것처럼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AI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이런 턴이 돼야 되겠네요. 네. 이슈가 턴이 돼야 저희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이야기 나오니까 오늘 또 삼성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지을 거다. 그게 뭐 가전 이야기인지 반도체 이야기인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삼성 쪽에서는 일단은 뭐 그런 계획이 아직 없다. 언급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도 미국에 더 투자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이득이 될까요? 사실은 미국 정부 자체가 원하는 거는 이제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을 더 그쵸. 시키겠다잖아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삼성이 미국 본토 내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 정부의 그런 요구 때문에 네. 미국에서 파운드리를 조금 더 물량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미국 오스틴 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동률을 좀 올리면서 물량들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현재로서는 신규 공장 런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보조금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리가 안 그쵸. 됐기 결정이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인데.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뭐 여기까지 좀 이야기해보고 또 SK 하이닉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오늘 또 2.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뭐 실적 너무나 서프라이즈했죠. 뭐 7조 원대가 나올 줄도 저희가 예상을 못했는데 엄청난 실적이 나왔는데 뭐 그의 타이밍에 맞춰서 또 모건 스탠리에서 빙산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꾸 찬물을 끼얹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에 상반된 의견과 이 숫자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이제 보는 각도가 네, 다르겠는데요. 시각이 다르니까.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1분기 숫자도 예상보다 한 3, 4천억 원 더 좋았고 그쵸. 2분기 영업이익도 이번 실적 발표 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가 1조 원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을 2분기 기준으로 한 8.8조 원대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상반기 숫자가 이렇게 좋은데도 일부에서 이렇게 부정론을 계속 꺼내는 네. 이유는 계속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대한 방향성이 고민이 된다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계속 불확실하고 저희가 앞서 다루었던 관세기뿐만이 아니고 네. 결국 하이닉스의 주가나 영업이익이 여기서 유의미하게 위로 올라가려면 HBM 사업도 단단하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HBM은 결국에는 이제 서버 미국 업체들의 이 ASIC 물량들이나 아니면 GPU 물량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해외의 이 AI나 코어스 관련된 밸류체인들의 상황을 보면 올해나 내년에 대한 폴캐스트 숫자가 왔다 갔다 좀 변동이 심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고 그러면 하이닉스도 올해까지는 일단 HBM 물량이 좀 바인딩 되어 있는데 내년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동론의 전반적인 배경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뭐 AI는 단기적으로 지금
AI 연산 회로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네네. 이거를 개발하는 방향성 자체가 한 번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해요. 아. 네, 그래서 아마 투자를 대규모로 한다고 했다가 이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AR 캐펙스가 안 늘어나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단기 고민을 끝내면 다시 올해 내년 후년 계속 3개년도까지는 성장률은 되게 두 자리 이상의 높은 수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민은 아마 HBM의 이제 점유율일 텐데 네네. 점유율도 사실 올해 HBM3E의 12단, 그다음 내년에 나오는 HBM4도 국내 업체의 경쟁력, 특히나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뭐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주가도 이미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이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어쨌든 지금 HBM 뭐 엔비디아 쪽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어쨌든 HBM3 12단 약간 퀄 테스트 통과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직 뭐 격차는 많이 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장하거나 경계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까요? 그쵸. 뭐 당연히 긴장도 해야 되고 이 회사 그 마이크론의 12단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마이크론의 현재 상황을 보면 연초에 마이크론이 HBM을 위해서 잡아놨던 TSV 캐파, 이 예상 캐파가 연초 대비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HBM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그런 확인이 걸 많이 되고는 있는데, 포지션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2단에 대한 수율이 그렇다고 높냐에 대해 놓고 봤을 때는 12단에 대한 생산 수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아직은? 체크가 되고 있어서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하이닉스의 12단 수율은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또 제품 출하도 많이 늘어날 텐데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그 마이크론이 이거를 유의미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그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봐도 하이닉스 내년 HBM을 다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이익 추정을 지금 올해 내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운사이드보다는 이제 유지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지금 뭐 잘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할 수 있으니까 모건 스탠리는 뭐 빙산이 온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저희는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때마침 오늘 새벽에 젠스랑 엔비디아 CEO도 또 이 관련해서 막 이야기했는데 뭐 젠스랑 엔비디아도 지금 뭐 미국에 투자해서 생산 더 늘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중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젠스랑이 중국의 AI가 지금 미국의 AI 못지않다 경쟁력이 엄청나다 화웨이 특히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젠스랑도 결국에 지금 중국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속내라고 전 느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도 사실 중국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일단 중국의 경쟁력부터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말씀하신 화웨이뿐만이 아니고 중국 내수에는 이제 비상장 기업까지 포함해서 AI 쪽을 준비하고 있는 팹리스 업체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이런 팹리스의 SOC에 대한 기술 경쟁력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결국에 예전에 중국 정부 주도로 그 전장 플랫폼이 수직 계열화됐듯이 반도체도 아마 그런 구조로 이제 중국에서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다면 그 시장이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오기 전에 좀 이런 미국 업체들이 중국을 했던 부분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이제 아마 엔비디아가 요청을 한 것 같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이제 중국 시장이 사실 전체 수요의 한 20-30%는 차지할 텐데 그런 부분 놓칠 수 없을 테니 이제 메모리 쪽이나 아니면 뭐 파운드리 쪽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를 좀 더 가져갈 수 있게끔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중국 메모리 업체의 생산량이 빠르게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이런 그렇죠. 부분일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중국 쪽에서의 시장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보면서 여기에서의 미국이 또 어떻게 입장을 나타낼지 제재를 하게 될지 이런 것도 중요한 상황인데 근데 오늘은 또 중국에서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미국에 보냈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봤는데 중국에서도 상무부에서 미국과 뭔가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트럼프도 어쨌든 지금 관세에 대한 것들을 약간씩 낮춰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어쨌든 저희가 가장 반도체가 안 가고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해소가 되는 기미가 아닐까라고 희망적인 회로를 돌려보는데 네. 그러면은 뭔가 좀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한 1, 2주 전부터 네. 이제 뭐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과 접촉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중국 정부는 또 연락이 없었다. 네, 연락이 네.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서로 상호국에 대한 관세 자체도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네. 사실 공식적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포지션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들을 저는 확인하고 하고 가자.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도 너무 크고 사실 말을 바꾸는 것도 하루아침에 또 움직일 수도 그쵸, 있는 네.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글로벌 전체 반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사실 이미 많이 작년 하반기부터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PR 기준이나 PBR로 밴드 하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줍줍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우려들은 어느 정도 기업들의 주가에 다 반영돼 반영이 있으니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뭐 대표적으로 봤지만 밑에 소부장단에서도 지금 우리 시장의 반도체 업체들은 PBR 기준으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 한 번에 이 전반적인 이 트럼프의 입장이 바뀌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거에 따라서 트리거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도 또 해소되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인 수급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백기련 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부분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반도체 관련된 이슈 있으면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